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퇴직 후 건보료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로 3년간 버틸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로 3년간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약 47만 명입니다. 개인 상담을 해보면 임의계속 보험료가 유리할지 지역보험료 내는 게 유리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건보료가 얼마나 나올지 알면 은퇴 전에 건보료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로 3년간 버티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현실적으로 건보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 22일 19시부터 3시간 연금 라이브 강의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개인 상담을 통해 얻은 여러분들의 고민사항을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직장에 다닐 때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1원도 부담하지 않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지역 건보료 대신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로 3년간 버틸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20만 원 냈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지역 건보료가 30만 원 나왔다면 직장에서 냈던 20만 원으로 3년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 보험료 고지서 나오면 비교해 보시고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더 많으면 직장 보험료로 3년간 내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역 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개월 지나면 신청 못합니다. 전화나 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6억에 공적연금 월 250만 원 받는다면 지역건보료 월 2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아닌 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6억 아파트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약 3억 6천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 6억이면 시가로 대략 10억 정도 되니까 아파트 10억에 공무원연금 월 250만 원 정도 받는다면 건보료 월 26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무섭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정도 잡힌다면 월 13만 원 정도 늘어서 39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에 금융소득이 연 1,500만 원 정도 있다면 10만 원 정도 늘어서 4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입이 아니고 소득입니다. 시가 10억짜리의 연금 월 250만 원일 때 26만 원이었는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가미되니까 49만 원으로 늘어났죠.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금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모든 금융자산은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로 차곡차곡 밀어넣고 그 계좌에서 굴리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간을 두고 연금 계좌에 연 1,800만 원, IS 계좌에 연 2천만 원씩 부지런히 밀어넣고 한 사람 소득이 세전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둘 다 피부양자 탈락한다고 했죠. 둘 다 탈락하면 두 사람 건보료 합산해서 가구주에게 부과합니다. 이때 한 사람은 아직 직장가입자라면 탈락한 사람의 재산과 소득에만 부과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2분의 1만 잡히겠죠. 한 사람만 내다가 나중에 배우자도 퇴직하면 두 사람 재산과 두 사람 소득의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퇴직하면 건보료 낸다고 생각하시고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 때 부동산, 금융자산, 임대소득, 예금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뚝뚝 떨어지는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상가, 개별 주식을 당장 처분하라는 게 아니고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서 노후에는 연금 계좌에서 세금 건보료 걱정 없이 뚝뚝 떨어지는 현금 흐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 후 재산이 줄었다면, 예를 들어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가 30만 원이었는데 부동산을 정리해서 지역 건보료를 다시 산출해 보니까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지역 보험료로 전환하는 게 득이겠죠. 이때 임의계속 가입 탈퇴하면 됩니다. 탈퇴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월 25만 원만 내게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탈퇴하고 나면 다시 임의계속 가입은 안 됩니다. 건보료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팔아야겠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공제, 목돈, 애탁 같은 곳에 목돈을 넣어두거나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곳에 뭉칫돈을 넣어놓거나 일반 계좌에서 주식 배당을 많이 받거나 이런 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퇴직 코앞에 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큰 금융자산을 일반 계좌에서 예금과 주식 배당, 채권 이자 같은 곳에 운용하면 안 됩니다. 절세 계좌에서도 예금할 수 있고 주식 배당 받을 수 있고 채권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자고 같은 배당인데 세금과 건보료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7월 22일 연금 라이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